안녕하세요, 박순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약물 이야기,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약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,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어떤지,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세계적인 좀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, UFC가 예전에는 우사다라고 해가지고, 매우 엄격하게 진행이 그때가 됐었습니다. 그때는 아무래도 미국 국가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불시에 검사를 하고요. 그리고 혈액하고 소변하고 둘 다 이게 빡세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사실 이거보다 빡세게 할 레벨이 없다고 봐야 되죠. 이게 그 올림픽 레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를 한다고 하는 곳에서도 되게 많은 단체에서 좀 더 비용이 덜 드는 소변 검사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소변 검사를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소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갈아치울 방법들이 많습니다. 그 막 팬티 속에다가 뭐 안에다가 뭐 주머니 같은 거 넣어놓고 이 타인의 소변을 제출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예전에 많이 있었고요. 실제로 그게 적발된 사례도 꽤 많았죠. 지금도 그러니까 소변을 그냥 제출을 하라고만 하니까 소변을 어떻게 가져와서 갈아치고 그런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가 같습니다. 근데 혈액은 그 앞에서 아무래도 채취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지간하면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죠. 그리고 선수들 기량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 검사는 많은 단체에서 생각보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UFC가 그 우사다랑 뭐 결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옛날처럼 그 프라이드 그 약물 전쟁 시절로 이게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역시 당연히 그건 아니더라고요. 그건 아니고 UFC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검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사다 했던 레벨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2위 단체들이 있잖아요. 뭐 벨라토르, PFL, 뭐 라이진 이런 단체에서도 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검사 전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사 전후 그러니까 시합 전후로 검사를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피할 방법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. 내가 운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썼다가 언제쯤에 검사가 있을지 확실히 알면은 그때 맞춰서 수치를 낮춰가지고 이게 검사를 피해가고 뭐 이런 방법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 제대로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아니면 뭐 의사 이런 사람들 껴가지고 하면은 그 사이클 해갖고 적발되는 거를 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. 이런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뭐 격투기 대부분의 단체가 안 한다라고 보면 되죠. 검사라는 게 그냥 존재하지가 않고요.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단체들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검사 한 명을 이렇게 하는데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수십만 원의 화이트머니도 제대로 못 주는 곳들이 거의 상당수인데 그거를 다 검사를 진행한다.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발이 그냥 안 된다지 과연 안 쓸까라는 의문은 이게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. 그 카다라고 이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그 얘네들 자체가 그냥 올림픽 종목 중심입니다. 올림픽 종목이만 거의 하기 때문에 격투기 계열 뭐 올림픽이나 킥복싱, 주짓수 요런 쪽에서 당연히 검사를 할 리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계가 깨끗하다기보다 그냥 검사 체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뭐 스테로이드 뭐 우리나라에서 의사 처방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 보디빌더들 보십시오. 보디빌더들 제대로 된 그 일정 수준 레벨 이상의 보디빌더 중에 스테로이드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특히 뭐 프로 보디빌더 이런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
그 보디빌더들은 과연 어디서 구할까? 이거를 생각하면 좀 답이 나옵니다. 그 부종이 되게 심해졌죠.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? 감량을 하고 나서도 근육 회복이 잘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감량을 당연히 많이 하면은 근소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회복을 얼마나 빨리 시킬 수 있냐? 거기서 승부가 많이 갈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좋은 약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브라질은 뭐 정말 약물 정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아는 브라질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. 이 정말 실력이 좋은데 약물을 안 써서 이 세계 레벨로 못 간다. 요런 선수들도 있고요. 그 정도 레벨은 아닌데 약을 정말 이렇게 퍼부어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갔다.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. 예,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라고 해서 의사가 사실 맘만 먹으면은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처방해주고 그러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TRT가 있죠. 남성 호르몬 다시 재처방해가지고 몸에다가 넣어주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의사나 이 뭐 제약사나 이런 쪽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사실 스테로이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검사가 없는 게 또 문제겠죠.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대부분은 그냥 도핑 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요즘에 피트니스 문화 그리고 SNS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외형 자체가 크고 예쁘게 이게 몸이 나와야 된다.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약을 쓰는 분위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도 있죠. 어차피 걸리지도 않을 건데 하면 어때? 실제로 걸리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. 우리나라 어지간한 큰 대회 뭐 이런 데서도 거의 다 검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본인한테만 그냥 떳떳하면은 써도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 실제로 그 약을 쓰면 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일단 회복 속도 이게 엄청 좋아지고요. 회복 속도가 좋아지고 뭐 근육 양도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펀치력이나 근육 유지 이런 게 다 향상이 되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부작용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 근육에 비해서 인대나 이 건이나 이런 게 같이 또 안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관절이나 이런 데 부상을 더 많이 당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쓴 사람들은 이걸 안 쓰고 하기가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기가 몸이 약해진다 그런 느낌도 당연히 있고요. 일단 썼을 때 공격성이 되게 늘어나고 반대로 금단을 했을 때 우울한 느낌이 또 커지게 됩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는 왜 쓰지 말라 이렇게 하냐? 네, 결국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 다 엄청 무리가 가고 당연히 남자는 좀 성기능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.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또 과다하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남성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. 결국 이게 건강에 다 안 좋고 그러는데 대부분 쓰는 케이스들이 나이가 좀 어렸을 때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다들 오남용을 좀 하니까 이거 그냥 써도 되지 않냐? 좀 이런 생각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좀 이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대로 되는 이 검사 제도 이게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쓰던 말던 사실 이건 거의 자율 도덕성에 가깝고요.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많이 구매하다 보면은 가격이 또 싸지고 그렇겠죠. 예, 그런 루트로 많이 또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선수들이 뭐 돈 없어서 스테로이드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약물 얘기 좀 가볍게 해봤고요.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.